자, 오늘도 주로 이제 채팅창을 이용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어, 자, 1번, 1번 보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다음 자료가 어떤 사진이냐면 광해원이라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근대시설 사진첩에서 광해원의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성 순보를 발간하였다. 또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근대적 무기를 제작하였다. 또 서양의 의술을 소개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종이 1880년대에 들어서면 친정을 하면서 동도 서기론에 입각한 어떤 개혁 정치를, 개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때 개화 정책을 펴면서 나타나는 근대 시설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1번의 광해원은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맞는 답을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네. 네. 김미라 선생님, 김영철 선생님, 안다미 선생님 다 4번으로 적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성순보는 어디에서 어, 발간을 할까요? 고종시대의 고종의 한성순보도 역시 근대 시설인데요. 근대 시설 중에서 어떤 곳에서 한성순보를 발간을 할까요? 한번 적어주실까요? 네, 자, 세 분 다 방문국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화폐 주조는 전왕국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근대적 무기를 제작하였다는 기기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880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고종이 어, 고종의 정책 중에서 근대화 정책 중에서 근대 시설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마지막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보면 초급 문제가 되는데요. 초급 문제는 어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그 어떤 사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마지막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승리양요가 있고요. 병인양요, 석화비 권리, 제너럴, 셔먼 사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사건으로 옳은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한번 적어주세요. 네, 그렇죠. 3번 다, 세 분 다 3번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즉, 병인양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인 박해부터 시작을 하지요. 병인 박해로 인한 병인양요가 있고요. 그 전에, 바로 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같은 해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병인양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 강화도로 들어오는 양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리양요이죠. 1871년. 그다음에 이 양요들을 겪으면서 맨 마지막으로 대원군이 척화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은 척화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어떤 조약인가 한번
보게 되면요. 그것도 역시 초급 문제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다른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오고 가며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7조에는 조선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초급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초급에 나오는 이 4조, 7조 이 자료에 나오는 이 조약은 무슨 조약이 될까요? 볼까요? 네, 네, 세 분 다 김미라 선생님 강화도 조약, 안다미 선생님 강화도 조약, 김영철 선생님 병자 수호 조약. 맞습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요. 병자 수호 조약 하지요. 네, 초급에서는 주로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그 중급이나 고급에서는 병자 수호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약이라는 같은 조약입니다. 1876년 맺은 강화도 조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주에서 나오는 이 부산 이외의 다른 두 곳을 개항한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두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세 분 다 원산, 인천, 인천 원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7조 같은 경우는 해안 측량권이죠. 그래서 이 4조와 7조 자료에 나타난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되면 1번에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이다. 또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은 조약이다.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은 조약은 맞고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조선의 권익이 지켜지지 못한 불평등 조약이다. 자, 2번, 3번, 4번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인데 1번이 아니지요. 근데 1번은 그러면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은 무슨 조약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은 을사조약입니다. 그래서 1번이 4번 이거는 인물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역시 수급 문제입니다. 되게 간단하지요. 자, 고종의 아버지이면서 운영궁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적 중에는 경복궁 중건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온 척화비 건립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흥선대원군이죠. 우리가 흥선대원군은 어, 그
1863년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바로 협정을 하고요. 1873년도까지 숙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이 한일로 옳은 곳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서원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에 규장감을 설치하였다. 서양과 조약을 맺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 답이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1번. 1번 서원을 정리하였다. 자, 그러면 규장각을 설치한 그 왕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얘는 답이 금방금방 익숙하셔서 금방금방 올라오네요. 자, 서양과 조약을 맺은 사람은 뭐, 그 고종이 되겠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든 인물도 고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팅에서 하는 활동은 지금 굉장히 익숙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대화로 문제를 푸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그, 자, 5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1884년 대마도서부터 우리가 1905년 그러면은 거의 만국에 이르기까지 거진 20여 년 동안에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흐름을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우리가 그 굉장히 개혁의 적극적인 표현이지요. 비록 실패는 했지만 적극적인 표현으로 갑신정변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1905년에는 결국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어, 일본이 그 러시아이 그 열강들의 그런 비밀 조약과 그 비호 아래서 묵인 하에서 우리와 맺은 이 조약 이후에 실수였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 합병이 이루는 이 사건들의 시간적인 어떤 흐름을 보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될까요? 미라 선생님. 네. 네. 아, 그 정답이요? 네네. 아, 네. 1번 가보개혁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가보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가보개혁은 보통 1차, 2차, 3차 가보개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3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을민연에 있었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도 하지요. 자, 1차 가보개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정리를 한번 김영철 선생님 1차 가보개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지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예, 네, 예. 어, 1차 예, 제 1차 가보 계획은 네, 1차 통합 농민전쟁이 예, 전주 화역으로 해가지고 그 통합 농민전쟁이 일단 끝납니다. 끝나고 그때부터 전라도 지방에는 50 몇 개의 직강소가 설치돼 가지고 좀 동학당에서 전라도 지역을 휘강소를 그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음, 그 6월 그러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청군과 청군이 1894년 5월 5일 날 아산만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 날 텐진 조약에 가지고 5월 6일 날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 동학당 토벌의 명목을 해 가지고 있다가 청군이 일본군이 6월 20일 날 경복궁 쿠데타, 그러니까 흥선대원을 앞세 가지고 경복궁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들어와서 6월 24일 날 친일 내각을 설립합니다. 그 친일 내각이 거기에서 군국 기무처라는 임시 합의국을 만드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약 한 3개월 동안 군국 기무처 활동을 하면서 200여 건의 그 개혁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한 사항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었고, 거기서 연호를 개국 기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갑오 개혁이 일어난 그 해가 1894년인데 개국 기념,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해가 1392년이니까 그때 연호가 개국 기념을 사용했으니까 50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개국 기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의정부와 국내부 2부로 나눠가지고 왕실 사무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팔아문제를 해가지고, 팔아문, 그러니까 청나라의 제도죠. 팔아문제를 채택했고, 거기에 탁지아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호조가 하던 재정을 탁지아문에서 관장했는데, 그래서 재정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분제에서 과거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문무차별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로 그 산업법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과부를 제가 허용하고, 그 다음에 화폐나 조세 부분에서는 은본위제를 채택했고, 조세의 급납화, 그러니까 화폐로 내도록 했고, 또 일본식으로 도량을 통일한 것이 제1차 가부개혁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이 1894년 6월부터 개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국 연호를 썼다는 거. 그래서 개국 503년이 되죠. 그다음에 과거제 폐지, 중요한 내용은 재정 일원화, 그다음에 은본위제, 그다음에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연좌제 폐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11월 달이 되면 2차 가보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안나미 선생님 한번 정리를 조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차 가보 2차 가보개혁, 개혁이요. 네. 예. 2차 가보개혁은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일어났는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보호국가를 시키려고 대원군을 축출하고 이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면서 그 일본에 망명가 있던 그 박용효, 서강범 등 이런 급진계합파 세력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을 그 주도했던 김홍집과 박영효가 열림내각을 이제 구성하는 게 2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네. 그래서 2차 그렇죠. 가보개혁 때는 홍범 14조라고 해서 네. 14개의 조항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7조에 보면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은 이제 이때 탁지부로, 네. 팔아문이 7부로 하면서 탁지부로 이제 바뀌는데, 탁지부에서 관할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재정 일원화를 역시 강조하고 있고, 또 지방제도를 개정해서 지방관리의 그 직권을 제한하는,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했고, 또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재판소를 설립하기도 했고,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외국어학교 관제를 공포하기도 하는 등의
개혁 정치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2차는 이제 94년 1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김홍집, 박영효 내각, 그러니까 연립 내각이죠. 이 내각에 의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홍범 14조가 반포가 되고요. 사법권 독립,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3차 그 가보개혁을 우리는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을미사변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을미 그 개혁에 대해서는 김미라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 2차 그 개혁을 이제 주도했었던 그 네, 박영효가 그 네, 민씨 일파에 의해서 제거되면서 이제 개혁이 중단됐었는데, 그 후에 온건 개혁파랑 그 친러파 연립 내각인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이 되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친러파와 연결해서 이제 일본 침략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이에 이제 일본 침략자들이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이제 가운데서 이제 3차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이제 이 와중에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유생들은 이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라면서 이제 강경한 자세로 반발을 하였고, 이제 그 명성황후 시해로 많은 그 의분에 쌓여있던 그 유생층이랑 농민들이 이제 이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각지에서 이제 의병을 이제 일으켰고, 이제 이러한 속에서 그 친러파들이 국왕을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면서 이제 이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 이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개혁 운동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차 그 을미개혁 때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연호를 건양으로 씁니다. 자, 건양이란 뜻이 뭘까요? 건양. 우리가 개국 연호를 1차 때는 쓰죠. 근데 3차 때는 을미 그 개혁 때는 연호를 건양이라고 씁니다. 건양이라는 뜻이 뭘까요? 양은 태양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 을미개혁 때는 우리가 태양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건양이라는 것은 태양력을 세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호를 건양으로 쓰고요. 태양력을 쓰게 됨으로 해서 이때가 그 개국 그러니까 1895년이 개국 50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04년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로 태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1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504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태음력을 썼기 때문에 그 11월 17일이 그 양력으로는 그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505년 1월 1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그 건양 연호를 쓰게 되고 태양력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하고 종두법을 실시하고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건 이제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1차, 2차, 3차 가보개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5번을 그래서 5번의 답은 우리가 1번이 되겠죠. 가보개혁. 심리학년은 1870년도의 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도 갑신정변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역시 7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개화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근대 문물 들여다보기 했습니다. 이것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는 방문국에서 낸 광고인데요. 나라 사정을 알고 싶습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문을 구독하세요. 우리 아까 방문국은 1883년도에 고종이 설치를 해서 함성 신고가 발간이 되지요. 이거 맞습니다. 이때에 일어난 근대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는 글을 몰라 답답하시죠. 한글 강습회를 개최하니 뵈러 오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그러니까 대한제국까지니까 우리가 1910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선어학회에서 나온 광고가 이때에 해당하는 광고가 될까요? 자, 우리 김영철 선생님, 어, 이 조선어학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조선의학회는 우선 먼저 1908년에 그 이 국어연구학회라는 명칭으로 일단 설립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또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1931년에 조선의학회로 그 다시 또 명칭이 바뀌고 그다음에 1943년도인가 그 조선의 학회 사건을 해가지고 또 와이 됐다가 해방 후인 1949년에 한글 학회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학회에서는 각야날을 정해가지고 매년 기념식을 했고 한글 맞춤법 통일화이나 외래어 표기 맞춤법 통일화 등을 공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가상신문에는 개화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이기 때문에 조선어학회에서 올린 광고는 이 시기에 적합한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중원, 또 이화학당, 이것은 다 이 시기에 있었던, 이화학당은 1886년도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광고를 낼 수가 있죠. 제중원도 역시 1885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국과 제중원, 이화학당은 다 1880년도에 그 근대 문물이기 때문에 이 가상신문에 실릴 수 있는 광고로 적당하고요. 조선어학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가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역시 초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게 되면 광송보라는 지역의 장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향 있습니다. 영향은 이것으로 인해서 척하비를 건립을 하였답니다. 흥선대원군이. 그 다음에 이 가해에 해당하는 사건의 활동 인물로는 어제연이 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자, 안다비 선생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심리양요. 네, 심리양요죠. 심리양요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심리양요는 그 1866년 7월 무렵에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그 1866년에 그 대동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서 이제 평양에서 그, 그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자 그 평양에서 통상을 거부하니까 이 평양 군민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배가 수각이 되고 미국 선원들이 많이 처형이 됐죠. 이거를 명분 삼아서 1871년에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통상을 요구하면서 미국 함대를 끌고 이제 와서 통상을 요구한 사건이 바로 이제 심리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재현이 여기서 나오다시피 어재현이 광성보에서 그 미군을 이제 겨우 격퇴하긴 했지만 이때 어재현이 전사를 하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직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각지에 이제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도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그 화친을 주장하는 건 매국이다라는 내용의 첫 합의를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성부에서 어재현이 활동한 이 사건은 양요,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그다음에 그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후에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급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아까 계속 중복된 문제가 되겠는데, 원인은 운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는 그 조약의 결과로는 부산, 원산, 인천항을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약은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도 다뤘던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별 특별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이 근사한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 사진은 나는 1897년에 어디에서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였노라 하고 고종의 사진이 나옵니다. 제복을 입은 고종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고종 황제가 즉위한 장소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황제 즉위식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한번 적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세 분 다 환구단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번이 광해원, 아까 의료 시설이죠. 그 다음에 종묘는 우리가 역대 그 조선 그 왕과 왕비의 신의가 모셔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사직단은 우리가 조선 건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동쪽에는 종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사직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은 제사를 지내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환구단이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건립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이 4번입니다. 자, 10번. 다음 연표에서 설명 편말을 붙일 자리로 옳은 것은 우리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독립협회가 언제 설립이 됐는지, 자, 독립협회가 설립된 그 연도를 한번 적어주세요. 네, 김미라 선생님 1896년, 김영철 선생님 1896년 6월, 안다미 선생님 1898년 했습니다. 자, 독립협회가 설립된 연도는
연도는 1896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만민공동회의는 1898년에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철 선생님 다시 7월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연표에서 옳은 것은 만민공동회는 일단 독립협회가 설립된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보개혁서부터 을사조약 요 사이에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질문이 개항 이후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개항 이후입니다. 자, 일부 도시에는 일본식 주택이 세워졌어요. 개항 이후이기 때문에 맞겠죠. 궁중에서 커피와 홍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커피와 홍차를 많이 즐겨서 마셨답니다. 외출할 때는 얼굴을 가리는 잠옷을 시작했어요. 잠옷을 벗었겠지요. 그 다음에 4번 군인과 관리들의 복장이 서구식 제복으로 바뀌었어요. 개항 이후에 나타나는 생활 모습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 얘기 들었나? 이제부터 법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된다면서 자, 우리 법적으로 노비제도가 된다는 말 하고요. 그러게 말이야. 궁국기무처에서 결정했다는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궁국기무처에서 결정을 했고 노비제 폐지가 되었다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어,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 답이 몇 번일까요?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세 분 다 3번이라고 했습니다. 1885년부터 1897년 사이에 있었던 1894년에 있었던 1차 가보 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철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1차 가보 개혁의 내용 중에 신분제 폐지가 있습니다. 그때 산업비까지 다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로비는 언제 폐지가 될까요? 공로비는 먼저 폐지가 됩니다. 그거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미라 선생님, 네, 김미라 선생님, 네, 그렇죠. 순조입니다. 순조 1년. 우리가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18세기를 마감을 하고 19세기에 순조 1년이 1801년이 됩니다. 그래서 김현철 선생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1801년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순조 1년에 우리가 관노비, 공노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때 완전히 산노비까지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가를 주장한 세력에 대한 설명도 옳은 것을. 자, 가는 어, 달리 드린데요. 조선 책략을 읽어보니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지금 여기 학생들인 것 같네요. 자, 모르던 나라를 타인의 권유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같은 오랑캐일 뿐입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 가와 나는 세력이 다른 세력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김영철 선생님께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13번 가는 조선 책략을 읽어보니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과 수교해야 할 것 같아. 이러니까 요거는 그 개화기 초기에 활동한 이 통상교합파가 됐습니다. 통상교합파. 그 통상교합 초기에 통상교합파는 그 연합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그 다음에 역관 주인 출신인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통상계파의 영향을 받은 유흥계의 제자들이 갑심정변의 주역이었던 급진파, 급신혁명파인 김옥균, 박영호, 서강범, 서재필, 유일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는 모르던 나라를 타인의 권력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미국도 같은 오랑캐를 뿐인데 이거는 개항 시기 개항 1860년대 위정 척사파가 되겠습니다. 위정 척사파는 원조가 그 이항로, 기정진 이런 분인데 이항로의 또 수제자가 면함 최익현입니다. 그래서 면함 최익현에서 다시 또 면함 최익현이 1870년대 유해양 일체론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1880년도에 조선 책략으로 해가지고 이만손 홍작의 영남 만인소나 척사 척외상소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조선 책략이란 것이 이 조선 책략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 그 사회가 들끓었는데 이 조선 책략이 뭔가 하면은 1880년도 4월 달에 그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제2차 수신사로 1차는 김기수가 갔고 그다음에 2차로 수신사로 간 김홍집이 일본 주재 그 청국 공사관에서 그 청국 서기관인 그 황준센하고 나눈 필담을 황준센이 정리해서 조선 책략이라고 가져다가 고종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읽어보고 이거를 전국에 반포를 했는데 이걸 본 이 전국의 유생들이 이 엄청난 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통상계파의 주장이고 나는 이 위정척사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은 가는 통상계파니까 이만소 통제하기 대표자 요거는 나를 이야기한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는 통상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디귿에 나는 정부의 개화 정책을 주도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나 성리학적 전통 체제를 지키려 하였다. 이것은 나 위정책 사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가는 이제 개화 세력이 되겠고요. 나는 이제 위정 척사 세력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14번. 네, 14번은 우리 한번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안다미 선생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4번 다음은 어떤 단체가 개최한 토론회 주제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97년 8월에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교육에 있다. 또 1897년 12월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98년 4월에는 중추원을 개편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기묘하다. 98년 5월에는 백성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의 힘을 떨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한 건데요. 이 단체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그중에 아간파천 이후 이제 민중계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중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서재필이나 안창호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주된 조직원이 돼서 조직한 것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활동이 이제 민중계몽운동을 했고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또 독립문을 건립하는 곳, 독립관을 건립하는 등 이런 민족의 자주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국권운동의 일환으로 구국운동 상소문을 올린다든가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특히 러시아 침략 정책에 대한 이제 규탄이라든가 러시아의 군사를 철수시키라는 거라든가 한러은행의 폐쇄 주장 같은 것들을 이제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도 1898년 10월에 이제 개최를 해서 독립협회 등 여러 단체라든가 정부 관료, 학생, 시민들이 바로 이 관민공동회에서 참여를 했고 바로 여기서 일본에 나온 헌의 6조를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헌의 6조에서도 아까 가부개혁이나 갑신정변에 많이 나왔듯이 재정 일원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바로 이 헌의 6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입헌군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것은 바로 1907년에 결성한 신민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신민회는 이제 먼저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력 실력 양성파랑 이제 무력 투쟁파라고 해서 두 파가 이제 공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신민회가 해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의 고종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은 대한자강회고요. 그리고 4번의 일제 황무지 개강권의 요구를 저지한 것은 바로 송수만, 심산지 등이 이제 주축이 된 보안회입니다. 그리고 을사오적을 규탄하고 친일파를 처단한 것은 바로 오적 암살단이라고 해서 나철, 오기호 등이 이제 조직한 이제 암살단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관민공동회의 제일 중요한 그런 의제는 이것입니다. 중추원을 개편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기묘하다. 이것이 이제 토론의 주제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추원을 그러니까 근대적 의회로 고치려고 했던 것이 이 독립협회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독립협회의 그 정부 고종에게 건의한 헌의 6조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15번 문제는 김미라 선생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5번. 다음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네, 이 사진에 보여지는 건물은 이제 황구단과 황궁인데, 네, 아까 앞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대로
1897년에 이 고종이 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대안으로 연호를 광무로 이제 선포하였는데요.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 2번 아관 파천이 일어났다, 3번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4번 통리 기무안문을 설치하였다, 5번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제 이 지게는 근대적 이제 토지 소유권 문서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종 황제의 그 광무 정권의 양전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발급이 됐던 이제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맞는 것이 되겠고요. 이번에 아관 파천은 1896년에 고종 황제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고, 홍범 14조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가보개혁 2차 개혁에 나왔던 이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 기무화문은 이제 1880년에 조선의 개화정책 추진 기구이고, 교육 입국 조서는 1895년에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련된 이제 특별 조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황구단과 그 황구무 이것이 완성된 이후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오늘 15번까지 해보았는데요.